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1번 OX 문제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문상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일단 맞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금융분쟁에 관련된 얘기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운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투자신탁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의는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X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고액의 일시납 계약에서 유효하죠. 근데 일시납 계약보다 월납 계약에서 활용이 될 때 안정성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 굉장히 올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맞는 것은 자, 항상 우리 공부할 때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외우시지 말고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을 공부를 하세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 장기죠. 금융채, 채권이죠. 얘도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기의 괄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은 초단기 금리인 뭡니까?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답은 초단기 금리, 콜금리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의 역할과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금리의 역할과 효과, 금리 인상을 통한 과열된 경기 진정.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해서 자제시키죠. 맞습니다. 물가 상승을 통한 국가 경제 상승 기능. 물가 상승을 통한 국가 경제 상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합리적인 자금 배분의 기능,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 이것이 다 금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출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모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가,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는 통상 담보 대상이 되는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요. 예. 담보가 일단 어떻게 보면 수시 상품이죠. 그래서 예금 담보인 경우에는 거기보다 수수료 일정 부분 더 높게 책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을 했으나 최근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얘는 반대죠, 그죠? 과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았죠. 최근에는 변동금리가 더 많습니다. 나는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변동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기준으로 일정 폭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금리를 적용을 하죠. 예. 코픽스죠.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맞는 것은 가와 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탁증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탁증거금, 주식 거래하려고 그러면 위탁계좌에 증거금이 있어야 되겠죠. 1번 위탁증거금은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 맞죠?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입니다.
3번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매매거래일로부터 3일째 3일째 결제가 인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까지 입금하면 된다. 얘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위탁증거금은 금전으로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주문 체결 이후 투자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 이게 바로 위탁증거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으로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겠습니다. 기업 공개는 증권 종목별이 아닌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기업 공개는 기업 자체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자,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 공개가 아니라 상장이죠. 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 없죠. 인정되질 않습니다. 무기명 주식은 인정됩니다. 무액면주는 인정되질 않습니다. 3번 주당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소액 투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액면 병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 분할을 실시하는 거죠. 액면 병합은 주당 가격이 너무 낮았을 때 합치는 거죠. 자, 3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에 일정 기간 경과 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를 한 것이 바로 스톡옵션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표채란 발행 가격이 미리 액면 금액의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여 정해지는 채권을 말한다. 차감을 한다. 이자를 차감한다. 얘는 할인채에 대한 이야기네요. 2번 할인채란 1번에서 할인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할인채는 얘도 틀린 지문일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돼요. 얘는 복리 딱 나오니까 복리채. 원금과 이자가 만기 시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일단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복리채란 채권의 채권면에 붙어 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일정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얘는 이표채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금융채는 은행채, 카드채 등과 같이 금융 권역에 따라 세분화된다. 얘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의 매매 거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가 주로 장외 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채권이죠. 근데 장외 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과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는 틀린 내용이네요. 채권은 상대 매매를 통한 장외 거래. 상대 매매는 채권입니다. 상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가는 틀린 내용이고요.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채권이지요. 주식은 개인들도 활발하게 경쟁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만기 이전에도 유통시장을 통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나와 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 찾아보죠. 1번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거죠. 그죠? 근데 이자는 포함되지만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죠. 개인별. 부부소득 합산 아닙니다. 3번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 얼마입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일단 4번이네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그게 바로 종합과세죠. 소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한정된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꾸려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 기획, 프로그래밍 된 과정을 통해서 시제품의 단계를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대회나 행사를 의미한다. 상식 문제죠, 그죠? 예, 해커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상식이 아닌 문제들이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상식 문제도 실은 뭐 그렇게 자주 반복되지는 않지만 상식 문제도 여러분께서 이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께서 감을 좀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비교.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순보험료식과 질매식 있었죠. 예, 순보험료식은 사업비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립금 규모가 크죠. 예. 신계약비 지원 보겠습니다. 과거 계약의 사업비 재원에서 충당하지요. 예. 질매식은 순보험료 부분에서 대체 사용합니다. 계약자 배당은 기존 계약자 입장에서는 배당 시기가 지연되는 분명히 있습니다. 질매식은 기존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배당 규모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다 순보험료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비교는 다가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일단 책임준비금부터 많이 초기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당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연되거나 축소, 초기에는 배당 시기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둘 다 순보험료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적립 규모는 계약 초기 적립 규모가 크죠. 질매식은 계약 초기 적립 규모가 비교적 순보험료식에 비해서는 적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표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 안날로부터 얼마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얼마의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죠. 1, 2, 3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개월 이상 지났으면 못합니다.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몇 년입니까? 몇 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죠? 2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2년 이내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생명보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가 틀렸고요. 정답은 가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네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맞죠. 확정기여형은 DC형이죠. DB형은 뭡니까? 확정급여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은 가능입니다. DB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맞는 지문이네요. 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죠.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1번 가만 해당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비율로 맞는 것은 얘는 외울 수밖에 없겠죠.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몇 프로입니까? 120%죠. 얘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나오네요. 간혹 120%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A씨가 수령한 보험금 중 증여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그 전체 보험료 중에서 비율을 산정해 보면 되겠죠.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 총 납입 보험료 1억 원 중에 300만 원은 본인이 납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700만 원 아버지, 즉 1000만 원 중에 70%를 타인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버지가 지금
납입한 거죠. 그래서 1억 원 중에서 70%를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암산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입한 30%만 증여재산으로 안 본다는 거죠.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다음 중 우리나라 변액보험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손해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가 맞죠. 2번. 변액보험의 정의는 자본시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죠. 3번. 생명보험과 집합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4번.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은 일반 계정과 다르죠. 그죠? 예.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은 시가평가로 매일 평가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